반갑습니다. 2019년 1월 9일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겠습니다. 1면이고요. 경제 대들보, 반도체가 흔들린다. 수출 이끌던 반도체 슈퍼 호황 끝났다. 위기감. 분기마다 실적 신기록을 써오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세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감소로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면서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보다 7조 원 가까이 급감했다.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반도체 슈퍼 호황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것으로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던 반도체가 흔들리면서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네, 일단 우울합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잠정이지만 4분기 즉 2018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실적 발표 내용을 뜯어보면 잠정 매출이 5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어닝 쇼크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예측했던 그런 추정했던 그 실적치에 비교해서 굉장히 낮게 나왔을 경우를 우리가 이제 쇼크다 그래갖고 어닝 쇼크, 실적 쇼크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닝 쇼크죠 뭐. 그럼 왜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나왔나 하고 원인을 살펴봤더니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그 전체 영업, 삼성의 전체 영업이익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이 반도체로 거의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근데 그게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 가격이 급락을 해갖고 얼만큼 떨어졌냐면 요건 이제 참고로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그 D램이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중에는. 근데 보통 이제 낸드 쪽보다는 D램 쪽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그래서 그 D램 가격을 이렇게 보면은 2018년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그 사이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8.19달러까지 갔었어요. 최고치였죠. D램 가격이. 그러다가 계속 하락세로 전환을 하다가 작년 2018년 12월에는 D램 가격이 7.25달러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근데 2019년 올해죠. 올해는 물론 이거는 추정치지만 D램 가격이 6.53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급락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럼 삼성으로서도 안 좋죠.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 버렸냐? 그거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공급 과잉 아니면 수요 부진. 근데 수요 부진이 더 가깝다 이번에는. 응? 그래서 그러면은 이 반도체를 사가는 즉 수요처가 어디냐?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쪽이고 또 하나는 서버 쪽입니다. 예. 스마트폰에는 아시겠지만 모바일용 D램이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서버에도 서버용 D램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그 뭐 한 개, 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죠. 서버에는. 그 서버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방 많이 들어보셨죠? 어팡 이게 뭐예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첫 글자를 따갖고 어방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 빵이 투자를 예전만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 쪽에서. 여기서 말하는 투자라는 거는 그 IDC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 여기에다가 증설을 한다든가 이런 거 투자를 좀 많이 해야, 예? 삼성전자도 반도체가 많이 팔려서 좋은 건데, 이 그 투자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예전만큼 그렇게. 왜 안 할까요? 자기네들도 지금 뭐 판매량이 예전 같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 좀 좋아질까? 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뭐 그래요.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반도체 업종은 상저하고의 패턴을 그릴 것이다. 즉, 상반기에는 좀 안 좋았다가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와는 다릅니다. 예, 저는, 상저하저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예, 상저하저. 그냥 1년 내내 져야 바닥이야 바닥 그냥.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상저하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펼치는 논리는 이거예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 스마트폰이 나온다. 예?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폴더블 폰, 접는 폰, 그리고 뭐 5G 시대가 개막이 됐기 때문에 5G 전용 폰이 또 나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그 폰을 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예, 저 5G 폰에 대한 거는 저도 뭐, 좀 같은 의견이긴 해요. 그분들과. 근데 이 폴더블 폰은 이게 글쎄요, 이게 뭐 얼마나 팔릴지 저는 좀 회의가 듭니다. 이게. 예. 그냥 화면만 됐다 컸다고 거기서 뭐 멀티태스킹을 한다 그걸로 뭐 예를 들면 한쪽 창에는 뭐 게임을 띄워놓고 또 한쪽 창에는 뭐 인터넷을 띄워놓고 뭐 동시에 두 가지를 하고 또는 그 이상 뭐 카톡도 하고 뭐 다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가격도 그럼 비쌀 거예요 지금 폰보다. 그래서 그게 안 팔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팔리긴 팔리겠지만 그 판매량은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요 상저하고 패턴이라고 주장하는 분의 그 의견에 대해서 그닥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 왜 상저하저냐 1년 내내 왜 바닥일 거냐? 예. 그 근거는요. 첫 번째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있죠. 현재 물론 그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술 격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많이. 예.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64단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요, 그 중국의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인데, 이름이 왜 양쯔 메모리지? 이게 뭐 양쯔강에서 뭐, 시작이 됐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2세대 32단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올해 출시할 예정이고요. 푸젠 진화라는 또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그 서버용 D램 메모리 그리고 이노트론이라는 또 업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데 들어가는 그 모바일용 D램 이런 것들을 이제 올해 처음으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는 좀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 비하면 특히 3D 낸드 플래시 쪽은 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게 뭐 제가 보기엔 격차도 곧 줄어들 겁니다. 이제 예. 중국 정부에서 뭐 미친 듯이 반도체를 키우겠다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상저 하저라고 그 보는 근거 또 다른 근거는 뭐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올해도 계속 장기전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거고요. 또 세 번째 스마트폰이 안 팔려. 스마트폰이 예, 죽어라 하고 안 팔립니다. 예, 안 팔리는 이유는 이제 살 놈은 다 샀다 이거죠. 살 사람은. 그래서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거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폴더블 폰을 만들고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팔려. 삼성의 그 갤럭시도 안 팔리고 잘 예전만큼 안 팔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애플이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또 10% 낮춰 잡았잖아요. 그 왜 그랬겠어요? 그 원인이 뭐였어요 그때? 중국에서 판매량이 옛날 같지가 않아. 예. 그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또 하나 하면은 지금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1등이 삼성전자고 2등이 애플이고, 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직 1등인 거는 맞는데, 2등이 중국의
화웨이라고 아시죠? 화웨이. 예? 세계 시장 넘버원 통신 장비 만드는 그 화웨이. 폰도 만들잖아요? 화웨이가 애플을 제끼고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끝으로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말하던 것처럼 반도체 산업이 올해도 상저 하저 1년 내내 안 좋게 되면 이게 어떤 그 결과를 낳느냐? 예, 우리나라 국내 경상 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불보듯 뻔하다. 예?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그 반도체가 2018년도 작년에 얼마를 수출했냐? 1285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뭐랄까 좀 약간 왜 이게 좀 우려스럽냐면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만 수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수출하는데 그 전체 수출액 중에서 20%가 넘는다.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참고로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한 6천억 달러 조금 넘는데요. 거기서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다. 20% 이상을. 예? 그래서 이렇게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수출액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조금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또 참고로 데이터를 보면은요, 2018년도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요, 50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달, 10월 달에 비하자면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반토막이.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끝나간다. 반도체 호황이 끝났다. 근데 사실 언론에서 그 전부터 이 얘기는 계속 떠들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번에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보면은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예. 반도체를 이제 예전만큼 못 팔면은 이제 뭘 팔고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예, 참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김정은 위원장 얘기가 나왔네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중국 북경을 전격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의 올해 첫 외교 행보이자 작년 세 차례에 이은 네 번째 중국 방문이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간략하게 뭐 한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왜 갔을까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왜 방중을 했을까? 예. 일단은요, 곧 있을 2차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관련해서, 사전에 좀 논의를 하려고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뒤에는 이제 중국이 있다는 거를 이제 미국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있을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좀 뭐랄까,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즉,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그 근거를 만약에 굳이 대본다면, 미국이요, 북한에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우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자주 접한 사람인데,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대남 대미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좀 떨떠름해요.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좀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피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번에 중국 갈 때 방중 수행단 명단 중에서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려놨대요. 이게 또 모르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안 풀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 북한과 중국이 서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과거 사례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그 중국을 지금까지 총 4차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방문? 그냥 방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총 4번 방중을 했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면 2018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였어요. 근데 요거 방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4월 27일 날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방중이 언제였냐면 또 2018년 5월 7일하고 8일 이틀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 6월 12일 날, 이제 첫 번째로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또 2018년 6월 19일하고 22일 날 방중을 했었고, 이번이 이제 네 번째 방중인데,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 미북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꼭 보면 이렇게 중국을 가요. 중국을 가. 왜 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미북 정상회담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내가 혼자 좀 결정하기가 좀 버거우니까, 그리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회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조언도 구하고, 의견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리 손발을 맞춰 놓는 거죠, 중국이랑. 그래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예,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이제 과시용이죠, 과시용. 아까 말했지만 우리 뒤에는, 거대한 중국이 있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우리는 끈끈하다. 이런 거를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선제압용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중국을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럼 이번에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주로 얼핏 드는 생각은 그런 거죠. 같은 맥락인데 이번에 조만간에 또 2차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그때 가서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게 내 생각엔 좋을 것 같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또, 손발을 미리 맞추겠죠. 그래서 좀 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중국 입장에선 북한을 아직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버릴 수가 없어요. 순망치한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버릴 수가 없어. 필요해. 북한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면 중국도 좋을 게 없다. 그래서 북한을 조금 달래서 내 편으로 여전히 묶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아니면은 선물 그런 개념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원 방안을 또 일부는 내놓을 겁니다. 내가 니네 경제적으로 좀 도와줄게 하면서 중국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북한이 지금 웨어벌이 한다고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을 외국으로 많이 지금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사람한테 쓰기가. 근데 하여튼 인력을 많이 수출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이런 데 가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인력 수출에 대해서도 그냥 나 모른 척 눈 감아줄게.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산 석탄을 좀 더 많이 수입을 해줄게. 아니면은 단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북한과 중국이 서로 맞대고 있는 접경 지역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니네가 관광을 통해서 좀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 기타 등등. 이런 걸 내놓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럼 미북 정상회담. 언제 열릴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2차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요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네 번째 방중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예.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지난번 1차 미북 정상회담 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괄목할 만한 성과, 어떤 가시적인 큰 성과를 내기는 힘들 거다.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 때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큰 줄기로 봤을 때 여전히 뭐 서로의 입장 차이만 그냥 또 확인하고 끝나는, 물론 뭐 작은, 예를 들면 지난번 4월 27일 날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뭐 남북 철도로 있고 뭐 그런 거 그때 얘기 나왔었잖아요.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아주 자잘한 거 몇 개는 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뭐 여전히 나오기 힘들 거다, 2차 때도. 그런 생각이 들고, 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미국 정상회담을 두 번째로 곧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메비우스의 띠 아시죠? 메비우스의 띠. 딱 똑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비유를 하자면 서로 그냥 멱살을 잡고 있는데 서로 너 먼저 놓으라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럼 나도 놓을게, 네가 놓으면, 뭐 이러고 있는, 그러면서 시간만 계속 그냥 허비하고 있는 뭐 그런 꼴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회의가 들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또 골치가 아픈 게 있는데, 이 북한만 상대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마치 실타래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게 절대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했나요? 오늘 2019년 1월 9일자 한국경제신문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